형태적으로 조건을 좀 본다면 이마와 코가 아주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의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색은 뭐냐? 내장기입니다.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편안하고 오장육부가 건강하면요, 얼굴 기색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얼굴이 혈이 돌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나 태도, 그 다음에 우리 건강, 요 세 가지만 잘 챙기시면 후천적으로는 훌륭하게 복이 들어오는 얼굴로 그런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태을관상역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태을 이도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공통적인 분위기와 기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균형이에요. 제가 이거는 어느 곳에 가도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데, 균형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 얼굴의 기색이라고 하죠. 그게 좋아야 되고, 눈빛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 눈빛을 여러분들 보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균형이 좋고 좌우 반전, 그리고 삼정의 균형이 좋고 빛이 좋다? 그러면 나름 성공한 건데, 형태적으로 조건을 좀 본다면 이마와 코가 아주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의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마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코입니다. 배경이 좋고 힘이 좋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빛깔도 좋고 하면은, 사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잘 안 와요. 간혹 오긴 합니다. 오면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더 잘 되려고, 어떻게 하면 더 건물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질문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끔 오죠. 그러면 달라요. 빛도 다르고 균형도 다르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약간 그 개운의 시기도 약간 비슷비슷한가요? 사주로 말씀드리면 원국이라고 해요. 우리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4개의 기둥이 8가지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사주팔자의 원국이 워낙 잘 생관계나 이런 걸 잘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약간 아쉬운데 운이 되게 잘 받쳐주는 분이 있어요. 특히 대운인데, 내가 부족한 오행이 한참 활발할 때, 한 20년, 30년이 쫙 와버렸다. 그러면 그 보완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액티비티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근데 얼굴도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균형을 갖고 있다. 그럼 더더욱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잘 나가시고 괜찮으신 분들 보면 운의 흐름이라든지 원국의 모습, 사주 원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이 이게 좀 약간 삼위일체가 돼요. 그러면 성공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타고난 얼굴보다 후천적으로 복이 붙는 얼굴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까요? 사실 냉정하긴 드물어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면 저의 코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부단한 노력을 했고, 나름 수련도 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변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나쁘끄럽지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세요. 특히 요즘은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미즈노 남보쿠나 헬렌 켈러나 그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양보다 노력해서 훨씬 더 개선되고 훌륭하게 결론을 낸 분들은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내가 그 개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고, 꼭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후천적으로 복이 붙는 얼굴, 이제 눈빛을 제외한다면 어디부터 바뀌는 게 제일 좋은 신호일까요? 저는 이제 태도, 그다음에 목소리, 이 2가지를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색은 뭐냐? 내장기입니다.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편안하고 오장육부가 건강하면요, 얼굴 기색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얼굴이 혈이 돌잖아요. 혈색이 돌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나 태도, 그다음에 우리 건강, 요 3가지만 잘 챙기시면 후천적으로는 훌륭하게 복이 들어오는 얼굴로 그런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성공을 보실 때 관상을 우선시 보시는지, 아니면 자세, 걸음걸이 이런 거를 함께 보시는지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무조건 함께 봅니다. 하간이 좋아요. 하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음성이라든지 태도나 행동이 별로면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하간이 좋으면서도 태도도 되게 정중하시고, 불이익을 갖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조목조목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고 문제거리를 제대로 끌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분만 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로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특히 관상은 그래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셔야만. 안 그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초보 때는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삶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다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오면요, 앉은 자리에서 맞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항상. 그래서 들어오는 모습, 기운, 걸어가는 거 다 봅니다. 예전에 사람 몸을 만지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 책상에서 사람을 맞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봅니다. 행동, 목소리, 그 걸음걸이 다 봅니다. 관상에서 하관은 말년운이다. 그래서 하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말년운에서 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체력, 책임감, 현실감각 뭐 이런 거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해요. 말년은 이제 하관이에요. 하관은 뭐 이건 부정할 수 없고요. 관상에서 그냥 뚜렷이 나와 있는 거긴 한데 하관이 좋아요. 근데 만약 코가 틀어졌어요. 그럼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마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초년운이니까 보지 마라. 아니에요. 이게 삶의 터전이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나타나는 거고 그걸 보존할 수 있는 힘이 하관이거든요. 이 나이 때 여기 영향이 제일 많지만 나머지 부분 그것이 어떻게 조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냐가 더 중요하죠. 말년이라고 여기만 본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말년의 책임감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책임감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코를 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관에 여기 귀족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기에 힘, 그다음에 눈썹이 단정하고 반듯하면 지키고 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여지죠. 거기에 플러스 코까지 바르면 더 그렇고요. 이게 또 이마도 계속 관상에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말년에서 이마는 삶의 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마가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것은 짧고 뭐 흠집이 있고 주름이 많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래요. 그럼 책임질 일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표해서 자기가 뭘 대신해서 앞에 선두로 나가는 그런 것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피하겠죠. 뒤로 숨으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가 반듯하고 뭐 높지 않아도 그래도 자기가 한 일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너예요. 직원을 뽑으려고 그래요. 코하고 하관만 강한 사람은 저는 안 뽑아요. 이마가 좋아야 책임감도 있고 그 일을 해내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를 반드시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쓰기가 예를 들어서 이마는 별론데 코는 되게 우뚝해요. 그러면 사장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잘 안 뽑습니다. 이게 나이 들면서 아무래도 머리카락 숱이 많이 적어져가지고 이마가 넓어지시는 분들 관상에도 영향이 있나요? 뭐 대표적인 게 전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예전에 사진 보면 머리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거죠. 저희 어머니도 뭐 이마가 좁아요. 그러면 이게 학업에 대한 거기도 하고요. 부모운, 초년운 있지만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유로든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회활동면이라든지 우리가 관록궁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활동이라든지 내가 높이 올라가는 성질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30 후반부터 대학을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물론 학위는 아닙니다.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코스워까지는 다 마쳤거든요. 그게 점점 올라가면 그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늦게라도 공부하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단 열심히 살고 사회적으로 좀 부각을 나타내야 되는 마음이 늦게 온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거죠. 꼭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뭐 대머리는 다 그렇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머리 형태들도 뒤로 넘어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동그란 형태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마가 넓어진다? 관의 활동,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하고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인상이 관상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눈빛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은 관상학적으로 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살아있는 눈빛, 초점이 정확한 거죠. 그리고 흰자와 검은자 경계선이 뚜렷한 거고 그리고 일단 흰자가 맑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눈빛이에요. 그리고 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면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딱 고정되어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눈빛. 이게 좋은 눈빛이에요. 살아있는 눈빛이고. 자, 반대되는 거. 좋지 않은 눈빛은 다 반대예요.
흐리하고 경계선도 뚜렷하지 않고 초점도 뭐 우리 멍 때린다 그러죠. 항상 초점이 그런 시선이 있고 그리고 뭐 흔들리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눈빛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유독 유심히 보질 않아서 그러시죠.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눈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듯이 눈빛은 정말 숨길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눈빛이 전혀 할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그 열심히 하실 마음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그래요. 근데 생각은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에너지가 안 나요. 그게 눈빛입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안이라고 하는 뱀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쭉 찢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뱀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화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눈이 충혈됐어요. 눈이 충혈됐다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쉼을 잘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압이 생기고 충혈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흰핏줄, 흰 백자에 핏줄이 아주 뚜렷하게 서는 거 이런 거 다 안 좋거든요. 그런 게 사안이에요. 찢어진 모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의 형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좋지 않은 눈빛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안이에요. 모양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눈이 충혈되어 있다, 안압이 생긴다. 그럼 삶이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좋은 행동이나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없죠, 당연히. 과거에는 좀 묵직하고 후덕한 관상이 좀 부자의 상이라면 요즘 스타트업 대표나 사업가들을 보면 좀 날렵하고 예리하게 생기신 분들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시대에 따라서 성공하는 관상의 기준도 좀 바뀔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게 구분해서 주셨는데 좀 샤프하고 날렵하면 인기도 있고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도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인기 있는 사람들 주목받는 상들이 아무래도 현대에는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코랑 저는 이마로 보는데 아무리 샤프하건 후덕하던 아니면 뭐 토형의 형태든 코하고 이마가 좋지 않은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습니다. 어느 이제 기업가의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 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으셨어요. 그 맨 처음에 오너 그분은 정말 좋으신데 그 밑에 자녀는 흔히 말하는 기업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안에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빛은 다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코로만 본다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 부모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도 감안해야 되죠.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거가 됐던 현대가 됐던 코하고 이마는 좋아야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요즘 성공이 뭐 돈 버는 거겠죠. 돈 버는 거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엔 좀 후덕하고 동글동글한 경우였다면 지금은 이제 좀 샤프하고 좀 겉으로 보기에도 예뻐 보이고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성공하고 좀 대중적으로 인기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대에 반영해서 사주든 관상이든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얼굴과 버티는 사람의 얼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이건 되게 명확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얼굴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긴장감이 없죠. 눈빛도 맑고 하관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뭐 거칠지 않고. 근데 버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깨도 올라가서 어깨, 목이 긴장되어 있고 여기도 꽉 씹으면 생기는 교근의 이 근육도 보이고 눈 미간도 되게 긴장되어 있고 이거 버티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본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저는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든 거죠. 몸이나 얼굴이나. 그럼 긴장감이 가득하죠. 그럼 버티는 사람이겠죠. 버티는 관상이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잘 풀리겠다는 뭘 보는 게 좋으냐? 기색.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왔었겠죠? 그러면 항상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고생이 많다고. 너무 애쓴다고. 그렇게 위로를 좀 해줘요. 왜? 얼굴 기색은 좋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애쓰는 게 얼굴에 보이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버티는 관상?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되게 애쓴다고 제가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 또 이렇게 좀 뭐 우시는 분도 있고, 또 동감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긴장이 되어 있는 얼굴이든 몸이든 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버티는 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운에 이제 사주의 운으로 따지거나 관상에도 운을 볼 수 있으니까 요 시기를 가면 괜찮을 것 같다 하면 그 긴장된 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 습관이 돼버려서 그 뭐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렇게 갖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고 좀 편안해지는데도 편해지면 여기저기 아픈 거죠. 여기도 아프고 뭐 디스크도 생기고 뭐 그건 좀 안타깝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아지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을 때 잘 나가다가 말년에 무너지는 사람들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것도 명확한데요. 균형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중년부터 이제 광골부터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균형이에요. 제일 많이 틀어지는 거는 이게 노화의 일종이기도 한데 안면신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고 움직여주는 안면신경이 있는데 그게 좌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술이 이렇게 틀어지죠. 근데 가만 보면 윗입술이 틀어지는 경우예요. 높이가. 그럼 안면신경일 수도 있고 아랫입술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턱관절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 말년에는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뭐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당연히 무섭긴 하지만 기색, 무조건 기색. 그때는 뭐 이마니 코니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색. 그리고 뭐 눈빛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기들 눈빛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70, 80이 됐는데 아기 눈빛을 갖고 있는 건 너무 귀한 거고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얼굴의 기색은 건강의 상태,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기색을 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색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얼굴이 많이 틀어졌냐 안 틀어졌냐를 보는 것이 말년의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년에 혹시 크게 말아먹을 상은 방금 말하신 조건보다 더 다른 게 부과가 되나요? 겹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하관이 뾰족한데 그러면 말년이 좀 불리하거든요. 뾰족한 사람, 후덕한 사람보다 불리합니다. 근데 틀어졌어요. 근데 기색도 안 좋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건강이든. 뭐 건강이 일단 제가 보기엔 1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도가 나거나 큰 재산 손실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가 망하거나 좋아지는 조건들은 되게 많아서요. 망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도박도 있을 수 있고, 여자 잘못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건강, 특히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확 훅 갈 수 있죠. 근데 그건 조건이 겹쳐질 경우 하나만 그러고 나머지는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 하고요. 야, 이렇게 봤는데도 틀어진 데다가 약한 데다가 또 색도 안 좋아? 그러면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고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성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내 성공 도와주는 귀인 관상, 첫인상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귀인을 알아본다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공부하는 저희들도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돼야 돼요, 일단은. 우리 귀인을 만날 수 인연이 돼야 만나는 건데, 귀가 후덕하신 분들, 덕이라고 하거든요. 덕이 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를 끌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입이 굳건히 닫혀 있는 분. 그리고 뭐 그게 얇거나 두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정합이라고 해서 굳건히 닫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눈빛이죠. 그러니까 눈빛이 좋아야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로 좀 추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귀라고 생각하는 이 귓볼이 좀 넓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입이 정합이 돼서 딱 다물어서 굳건히 닫혀있는 듯한 그런 입술, 눈빛도 이렇게 선하게 나를 이렇게 관조하듯이 잘 쳐다봐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보시면 저분이 나한테 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주의 귀인이랑 관상에서의 귀인은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연한 일치로 사주의 천일귀인이라든지 귀인의 구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가 설명드린 사람이 주변에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우연한 일치에 결합될 수도 있는 건데 완전 똑같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